숨 막힌다. 승민 씨, 숨 막혀. 목이 꾹꾹 막히고 갈증 나고 막 지금 오늘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뭐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911 스포츠 박연아입니다. 오늘은 그 911의 메인 부츠인 32 부츠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 킹승민, 김승민 라이더를 초대해서 32 부츠를 알아가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피닉스파크에서 팀 노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민 라이더라고 합니다. 승민 씨도 32 부츠를 지금 한 4, 5년 그죠? 4년 썼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기 전에는 32 부츠 신은 적 있었어요? 뭐 완전 없었어요. 초보일 때. 없었어요. 초보일 때도 32를 안 썼었어? 네. 그럼 뭐 신었어요? 주로 많이 썼던 거는? K2 말해도 돼요? 그럼 괜찮아. K2나 뭐 K2 스락시스, 하다한 거 많이 신었구나. 살로몬, 뭐 말라미트. 말라미트? 네. 그런 거. 그렇죠. 예전에는 많이, 그러니까 스락시스야 요 근래에 진짜 뭐 엄청 많이 신는 부츠기도 하고, 말라는 옛날에 진짜 많이 신었었는데. 진짜 많이 신었죠. 주승민 씨도 보드 뭐 오래 탔으니까 네. 말라미트 같은 경우가 진짜 국민 부츠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은 약간 조금 서로의 호불호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32라는 브랜드를 알고는 있었잖아요. 알고는 있었죠. 그렇죠. 뭐 윅 브랜드고 뭐 워낙 부츠 쪽에서는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많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많이 부츠가 판매되고 있는 건데, 그 32 부츠 전체적인 라인업은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역시 라이더, 제가 말했죠. 라이더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전 팀2만. 네. 네. 제가 참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라이더들이 본인 쓰는 장비들은 잘하는데 네. 이 전체적인 이거에 대한 걸 잘 모르더라고. 네. 그래서 승민 씨랑 이번에는 그냥 32의 이제 메인 모델인 것만 몇 개만 알아가는 자리만 할 거고요. 네. 팀2는 이제 본인이 조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사용했을 때 이제 몇 년 동안 그래도 사용했을 때 느꼈던 거랑 올해 좀 바뀐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제가 보기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32는 일반적으로 플렉스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모델에서 가장 메인으로 많이 팔리는 건 사실 라시드라는 부츠인데, 승민 씨는 라시드를 안 신지만 약간 뭐 해머 타는 분 중에서 라시드를 신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앙드레 박두 라시드 신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라시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해요. 너무 해머의 라시드는 조금 너무 말랑말랑한 부츠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라시드는 그래서 이제 뭐 올라운드나 파크 쪽 성향이나 뭐 그라운드 트릭 하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부츠가 아닐까 싶고, 뭐 기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아가 투보아로 나오는 모델로 계속 이제 출시가 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팀2랑 똑같죠. 근데 이제 팀2도 와이드 모델이 나오잖아요. 발벌 넓은 거. 네네. 근데 승민 씨는 와이드 모델은 꼭 안 하더라. 저는 칼발이라서 굳이 와이드까지는 안 가도 좋더라고요. 올해도 와이드 모델 아닌 거 선택했었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부츠를 사러 오면 자기가 다 발볼이 넓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남자분들 대다수의 내 생각에 한 60%는 저 발볼 넓어요. 근데 막상 봐보면 발볼이 별로 안 넓은데, 그래서 저는 항상 부츠 선택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누가 추천해주고 신어보는 거는 좋은데 본인의 발을 정확히 본인이 알고 난 다음에 부츠를 사야지. 아무것도 본인 발의 족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누가 추천해줘서 그냥 무조건 그걸 맹목적으로 부츠를 산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추인데, 아무튼 32 라시드는 일반 모델도 있고, 이렇게 얘가 와이드 모델이에요. 네. 와이드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와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발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넓게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분들 발볼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편하지 않을까 싶고,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팀2도 본인 뭐 항상 뭐 그냥 일반 검은색 부츠 안 쓰잖아요. 그렇죠. 검은색 부츠를 가져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분도 그죠? 항상 뭐 컬러가 들어가 있거나 좀 색감이 좀 이렇게 있는 부츠들을 항상 선호하긴 했었으니까. 32의 가장 큰 장점은 컬러입니다. 또 한 가지. 왜냐하면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런 다른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열려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뭐 올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볼컴, 네, 볼컴이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나온 부츠가 있을 정도로 여러 다른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개인 호불호에 따라서 이제 본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이너가 인투이션이라는 이너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열성형 같은 거 잘 안 하죠. 발이 칼발이라서. 예,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매장에서는 열성형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열성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제 일반적인 이 뭐 다른 브랜드도 사용하지만 이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이제 사이즈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성에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성형이 꼭 안 해도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형 같은 경우는 꼭 예를 들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매장에서 항시 또 받으실 수 있는 게 서리투 부츠의 장점입니다. 예, 좀 타이트하게 사시면 여성형에서 약간 늘릴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편한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여성형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신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가 여성형으로 이제 늘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우선은 그 라시드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신어보시면 플렉스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 본인이 신고 있는 이 팀2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은 4년 동안 팀2 신었는데 뭐 솔직하게 뭐 부족했던 부분들은 없었어요? 부족했던 부분은 플렉스? 아니 없어요. 플렉스는 아니고? 플렉스를 일부러 낮춘 거기 때문에 아, 그걸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그저 네. 원래 뭐 말라나 스락시스 신었었다고 하면 예전에는 엄청 딱딱하게 근데 왜 그 뭐 강습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본인은. 근데 매장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 되게 하드한 부츠를 선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딱딱한 부츠가 장점이 당연히 꽤 많은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강습하는 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뭐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강습할 때 이제 전체적인 본인이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중에서 본인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하드한 거에서는 약간은 거리를 두고 있는 라이더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팀2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32도 라인업이 엄청 많아. 네. 본인은 모르지만 플렉스가 엄청 딱딱한 이 스위트인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뭐 참치나 일반적인 또 다른 911 라이더들이 쓰고 있는 플렉스가 9, 10 정도 되는 부츠도 나오는데 물론 이거를 본인이 선택해도 되지만 승민 씨는 항상 팀2를 가져가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올해는 이제 부몰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또 콜라보레이션 하는 모델이에요. 뭐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노보드 팟캐스트 뭐 항상 제가 저희 911 유튜버를 이 팟캐스트 보몰 같은 이런 팟캐스트로 만들고 싶은 게 꿈이긴 하지만 그 보몰과 콜라보해서 나오는 모델인데 올해 조금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신어봤을 때 좀 체감적으로 와요? 어때요? 그런 거 없죠? 사실 없어요. 그지? 네. 별로 그렇게 뭐 예민하지도 않잖아. 저는 예민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바뀐 게 작년이랑 다르게 이제 아웃쉘이 미셸린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미셸린 아웃솔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접지력이나 뭐 쿠셔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향상되어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 그거 알았어요? 여기에 에너지 폼이라고 해가지고 32는 약간의 쿠션 그 32 회사가 원래 스케이트보드화를 엄청 또 많이 뭐 만드는 그런 또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 또 계열의 회사들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화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노우보드화 부츠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요 뒤꿈치나 이런 데도 에너지 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쿠션이 본인은 뭐 트릭도 하고 하니까 높은 데서 막 랜딩하고 하다 보면 또 바닥에 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덜 가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한 거고 이건 어때요? 뭐 올해부터 이너가 조금 나는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 네. 그 32는 이너가 총 한 4가지 정도 그 이너가 나옵니다. 첫째가 이제 뭐 좀 엔트리급의 모델에서 나오는 게 그 컴포트라고 하는 이너가 있어요. 되게 편하고 일반적으로 신으면 되게 말랑말랑한 뭐 약간 이제 좀 편한 부츠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츠들이 그렇고 두 번째 아까 라시드 리뷰할 때 있는데 말을 안 했지만 라시드에 들어가는 게 팀 라이너라고 하는 팀 이너가 들어가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승민 씨가 신고 있는 팀2에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이너가 이제 엘리트 이너라고 해서 이너가 들어가는데 이 퍼포먼스 이너는 일반적으로 좀 딱딱해요. 근데 그래서 본인 느낌이 좀 약간 불편하고 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불편하거나 4년 동안 네. 불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츠가? 네, 저는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네. 약간 그 팀2는 와이드 모델도 나오지만 살짝 발등 있는 부분이 살짝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팀2 신는 분들이 약간 체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오버랩 되는 건데 이 자기의 발이나 족형을 잘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뭐 발등이 조금 낮은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지만 발등이 높게 나오는 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신어보고 물론 판단하는 거지만 그러한 부분에 약간의 좀 차이들이 있고 올해 이거 벨크로가 좀 바뀌었어요. 이거 네. 뭐 무디니까 이것도 몰랐죠? 네, 벨크로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잘 바뀐 것 같아요. 네. 작년 거보다 그죠? 네네.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좀 종아리가 많이 두꺼운데 종아리가 얇거나 두꺼운 분들한테는 이 벨크로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종아리가 넓은 분들은 여기만 붙이는 벨크로들은 사실
거의 여기가 붙지가 않아. 돌아가요. 맞아. 하다 보면. 돌아가고 붙지도 않고 고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추가 여기가 좀 헐거운 맞아요, 느낌도 맞아요. 들고 해서 이너 자체가 좀 제대로 못 잡아주면 1차적으로 부추의 느낌이 좀 착화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아리가 두꺼운 분들도 사실 이렇게나 이렇게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공간이 엄청 넓으니까 한 종아리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32 부추를 한번 신어보는 걸로 제가 좀 강추하고 얇은 분들은 더 좋아요. 더 디테일하게 더 세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고 뭐 기본적으로 뭐 열성형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다 신고 있으니까 뭐 내가 특별하게 뭐 얘기할 건 없는데 네. 내구성적인 부분은 워낙 많이 타니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사실 그죠? 근데 저는 음. 겨울 시즌 휘닉스파크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부츠를 타도 버틸 수 없구나. 내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부족한 생각은 아마 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상주하시는 분들 모든 모두는, 분들은 네. 하나로 부추를 기본적으로 당연히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기본적으로 또 사이즈도 좀 줄이지 않았어? 아니 원래 작년부터 250. 50을 그대로 네, 했나요? 네. 왜 나는 사이즈가 좀 더 줄었다고 생각하지? 비시즌에 뭐 클라이밍 하면서 약간 좀... 아니 원래 제 발이 50입니다. 아 그래? 네. 너무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다. 네. 그리고 뭐 무게나 이런 건 어때요? 신었을 때 전체적인 무게가 나는 올해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긴 한데 작년 거에 비하면.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시즌 초에 이제 다 리셋된 상태로 제품을 받아보기 때문에 작년 거와 뭐 무게가 차이 난다, 뭐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못 느낄 우리가, 수도 네. 있겠구나. 왜냐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항상 이제 작년 모델과 올해 모델을 들어보고 매장에서 항상 보고 하니까 네. 이 작년 거에 비해서 조금 뭐 차이 나는 부분들은 무게도 약간 조금 더 살짝 더 가벼워진 느낌. 그게 난 이 아웃솔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이 아웃솔이 네. 좀 바뀌면서 모든 부츠들이 사람들이 이제 무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가장 나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아웃솔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웃솔 자체가 바뀌면서 무게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았나 싶고 팀2는 전체적으로 플렉스가 네. 한 7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팀2 부츠가 좀 좋은 거는 이 커프라고 해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본인이 하는 카빙 트릭에 좀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거? 도움 많이 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게 이번에 이제 바뀐 거잖아요. 이샤리가 바뀌었죠. 요게 카빙 트릭 할 때 조금 충격 완화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아웃솔이 바뀐 게 여기에 대해 있어서 좀 약간 피로도가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좀 완화해 주니까 좀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2라는 부츠 자체가 워낙 파크 쪽 성향의 부츠기도 하고 뭐 네. 외국의 라이더들도 대부분 다 엄청 큰 뭐 파크에서 좀 스케일이 있는 뭐 기술들을 많이 구사하는 라이더들도 많고 뭐 지빙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라이더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일반적인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긴 하긴 해요. 아무래도 본인도 아무래도 카빙 트릭 하다 보니까 랜딩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발에서 오는 이 피로도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있을 것 같고 이 발목도 조금 더 뭐 유연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발목이요? 이 커프가 나눠져 있다는 거는 또 네. 이것도 분명히 부츠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서는 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플렉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플렉스 7 정도의 전체적인 올라운드 부츠나 약간 좀 하드하게 만든 이러한 거에서는 발목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래서 한번 본인이 4년 넘게 쓰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지. 저도 그렇고 요즘 트렌드가 라이딩 할 때 카빙을 할 때 발목을 좀 많이 쓰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로 보드를 탄다면 너무 딱딱한 것보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여기가 결제가 되어 있는 게 사실 체감은 못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발목을 쓰는데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없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팀2 부츠 자체가 네.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전 항상 뭐 이 커프라는 부분이 이렇게 두 군데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부츠를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항상 여기가 되게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게 막 맞아요. 일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무너지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보기에 내구성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더 체감적으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프레스를 주관했을 때도 유연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츠들이 무너지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몇 년 동안 또 사용했던 라이더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쓰는 그 바인딩이랑 전체적으로 이런 건 어때요? 궁합이요? 궁합 같은 거. 저는 소프트한 장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바인딩도 소프트한 거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드레이크 바인딩이랑 사용했을 때 전체적인 뭐 궁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만족도가 궁합은 너무 좋죠. 아 너무 잘 맞고. 뭐 하나가 하다거나 딱딱했으면 발목으로 오는 뭐 충격이 좀 컸을 텐데 얘도 그리고 바인딩 드레이크 리로드도 좀 소프트하게 충격 완화하는 게 뛰어나기 때문에 카빙 트릭 하기에는 궁합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아 착용할 때 승민 씨는 어떻게 보아 착용해요? 보아요? 보아 부츠 묶을 때. 묶을 때요? 한번 근데 묶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신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거 활용하는구나. 네. 다 이렇게 하는. 다 이렇게 하는. 안 해요? 매장에 오는 손님들한테 내가 이걸 한번 이 리뷰를 하게 되면 알려주고 싶었어요. 스노우보드 부츠 중에서 이렇게 보아 부츠 중에서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보아 부츠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이게 딱 빼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보아는 코일러 보아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넣고 조금만 돌리시면 보아를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아직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진짜로 아직도 너무 많아서 이거 계속 돌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걸 딱 올리시면 이 코일러 보아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승민 씨는 뭐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좀 착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보아 부츠를 신으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아가 줄이 예전에는 와이어였는데 지금 끈으로 바뀌었잖아요. 32도 바뀐 지가 몰랐어? 몰랐어요. 오늘 가장 힘든 리뷰예요. 지금 가장 힘든 리뷰. 뭐 다 모르고 무감각하고 예민하지 않고 진짜 힘들다. 와이어가 줄이구나. 와이어가 노끈으로 바뀐 지가 좀 됐어. 원래 심지어 좀 됐어요? 좀 됐지. 지금 한 2년? 3년 그래요? 됐는데 이거를 바뀌면서도 여기 쓸리거나 마모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예 없어요. 맞아. 그지? 없어요. 그래 이게 끈이 바뀐 것도 엄청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 좋아지고 발전된 거지 일종이. 그리고 이게 막 끊어질까 봐 걱정하시지만 오히려 이게 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본인은 보아 수리를 본인이 해요? 저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난 그것도 신기해. 네, 맨날 뭐 다녔으면서. AS나 뭐 이런 것도 나한테 요청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어요. 진짜 너무 뭐 문제가 없고 너무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네. 어떻게 그 고장이 안 날 수가 있지? 보아를? 근데 이게 약간 내 간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싹 들어가는 게 약간 이게 간지인데 그쵸 뭐. 그리고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본인은 부츠를 신을 때 거의 딱 맞게 신어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신어요? 저는 딱 맞게 신어요. 그러니까 딱 맞다라는 기준이 있잖아. 뭐 발가락 끝이 완전 타이트하게 붙을 때 발끝이 오므라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꽉 그냥 맞추는 완전히 제 발에 맞춰요. 네. 그리고도 여성용을 안 하는 거 보면 승민 씨랑 서리투는 찰떡인가 보다. 네? 이 부츠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약간 팁을 좀 물어볼까 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츠 선택하실 때 대부분 사이즈를 앞에가 딱 맞게 하냐 아니면 조금 더 텀을 두냐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개인적으로 자기가 신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끝이 딱 맞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본인처럼 이제 조금 그래도 힙하게서 이렇게 알려진 라이더들은 과연 부츠를 선택할 때 어떠한 사이즈나 이런 핏으로 부츠를 길이를 선택하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 뭐 내년에도 서리투 팁도 신을 거예요? 그럼요. 진짜로? 좀 더 딱딱한 걸 한번 신어보는 건 어때요? 이제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리투 거 하나 딱 리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승민 씨는 안 신지만 그 작년부터 이제 911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스위팅이라고 하는 시그니처 선수 시그니처 모델인데 플렉스가 9에서 10 정도 되는 모델이에요. 얘는 뭐 리뷰할 게 좀 많긴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너 자체가 이제 서리투에서 나온 이너 중에서 가장 이제 최상위 인원인 라이더는 이제 엘리트 이너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 엘리트 이너는 봉제선이 없어. 무봉제라는 거지. 이걸 그냥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근데 이제 봉제선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봉제선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붙여서만 이렇게 봉제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몰드로 해서 찍어내다 보니까 이너가 내구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안 무너진다는 거지, 부츠가. 근데 이거는 뭐 참치나 뭐 베지노 라이더나 기타 지금 우리 그 노빌레 쪽 이제 타는 라이더들이나 다른 32 라이더들도 많이 신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플렉스 하다는 걸 안 하니까 이제 뭐 플렉스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본인이 선택을 안 하는 거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뭘 승민 씨가 신어도 우리는 뭐 충분히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이너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내구성적인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안에 이런 게 바나나. 바나나 같은 건데 이제 좀 다른 게 플렉스바라고 해서 약간 강도를 살짝 조정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넣고 하면 좀 더 단단해진 플렉스를 유지할 수 있고 아 바나나 얘기하니까 옛날에 버튼 그 바나나 네. 얘기하는 거구나. 아 진짜 고인물이다. 그것도 아는 사람이면 고인물인데 버튼 그 바나나. 네. 이 플렉스바가 여기 사이로 끼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플렉스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 그런 것도 있고 얘도 바닥은 이제 미쉐린이에요. 미쉐린으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커버. 근데 승민 씨는 이 커버 있는 모델을 써본 적이 없죠? 없어요. 아 근데 이 커버 레이스 커버라고 해서 이 커버가 있는 게 되게 부츠의 내구성을 높여준다고 참치는 많이 생각하더라고. 이거는 자기가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찐 리뷰로. 왜냐면 이제 이 부츠들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젖으니까 네네. 바인딩 스트랩이나 이런 게 채워지면서 압박이 가해지면서 부츠가 좀 더 맞아요. 마모도가 심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듣는데 딱 번뜩이긴 했어요. 이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뭐 거의 작년에도 참치도 거의 엄청 탔는데 뭐 거의 큰 문제 없이 오히려 부츠가 무너지지 않고 좀 신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신어봐 이것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제가 보기에는 승민 씨도 한번 신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것도 이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플렉스바 빼고 한번 신어보면 또 본인한테는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너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라이더들이 뭐 상주하고 엄청 많이 타잖아. 네. 근데 최대한 부츠가 좀 오랫동안 버텨서 시즌을 나는 데까지 뭐 시즌 초부터 시즌 말까지 뭐 부츠 좀 덜 무너지고 좀 그래도 안정적이고 좀 왜냐면 발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츠들이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승민 씨도 많이 타고 하니까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부츠 한번 이제 팀2는 항상 나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약간 이 부츠를 좀 권해주고 싶은 거예요. 스위틴이라는 모델을 한번 신어보면 좀 잘 맞지 않을까 싶고 우선 오늘 또 크게 뭐 라시드나 항상 신고 있는 팀2나 지금 스위틴 이렇게 세 가지 부츠 메인 모델들을 리뷰를 했고 그리고 뭐 앞으로 본인의 그냥 올 시즌에 목표 같은 거 있어요? 목표요? 이거는 그냥 번외로 우리끼리 그냥 사담으로 난 그냥 궁금해. 이 보드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목표가 있을까? 그냥 뭐 다치지 않고 뭐 시즌 나는 거요. 뭐 이런 거 말고 뭐 본인이 뭐 잡고 싶은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기타 올해 영상도 엄청 열심히 찍던데 그런 것도 어때요? 없어? 없어.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리뷰가 어디 뭐 얘기 좀 해봐. 목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목표를 굳이 얘기하자면요. 개인적인 얘기가 되나요? 그럼 이건 개인적인 사담이라니까. 저희 팀 노네임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 타서 조금 더 많은 라이더들이 알려지고 이렇게 많은 좋은 제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노네임 안에 있는 그 라이더들과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뭐 기타 뭐 라이더로서 이제 좀 더 성장하고 근데 솔직히 지금도 라이더도 많잖아요. 예. 아직도 부족해요? 네. 아직도 난 배가 고프다. 네. 네. 나랑 같은 식구들이 모두 다 라이더가 되는 그날까지 뭐 이제 열심히 활동하겠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승민 씨 그 노네임 쪽 분들이랑 우리도 교류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혜인 씨도 있고 뭐 승민 씨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있지만 노네임은 충분히 그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크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일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죠? 약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뭐 라이더나 이런 뭐 협찬이나 스폰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자질이 부족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자기의 실력도 되지만 이제 그걸 표출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더 열심히 뭐 영상이나 노출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 보면 더 뭐 지금 원석이지만 더 보드판에서 더 유명한 라이더들이 더 많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 뭐 본인은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 팀 노네임으로만. 개인적인 목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숨 막힌다. 승민 씨, 숨 막혀. 목이 쿡쿡 막히고 갈증 나고 막 지금 오늘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뭐 제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오케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32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리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